보자. 먼저 몇 쪽을 보냐면요. 그 33쪽을 한번 볼게요. 33쪽. 자, 33쪽에 여기 C단계에서 저번에 이제 풀어주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던 문제 몇 개만 풀게. 201번을 한번 봅시다. 201번. 33쪽에 201번. 자, 201번은 3명의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줬는데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 A는 사탕을 무조건 하나는 받았다.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가 또 1개 이상. B는 무조건 초콜릿을 하나는 받았다. C는 사탕이든 초콜릿이든 어쨌든 하나는 받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뭔가 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끌어와야 되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얘들아? 유민이 풀었니? 멘트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쌤. 아, 쌤한테. 용준이 풀었니? 기준? 답이 뭐야? 어떻게 풀었어? 얘기해봐. 어, 어. 그것만 하면 돼요? 네가 말한 전체라는 게 뭔데? 응. 그치, 그치. 어, 어. 그치. C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를 마지막에 빼준 거지. 아, 잘했네요. 그죠? 지금 이제 사탕이 들어가 있고 초콜릿이 들어가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지만, 자, 사탕만 먼저 생각해보자. 사탕만. 일단 C는 생각하지 마시고 C가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마지막에 기주 말처럼 C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마지막에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A가 사탕을 하나는 받아야 된다. 요것만 생각해봐. 요것만 생각하면 사탕만 먼저 분배를 해준다. 사탕만 분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사탕 6개 중에서 A한테는 무조건 하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한테 무조건 하나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를 X 플러스 1로 잡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X를 0 하더라도 A는 하나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것을 다 더한 게 얼마가 되면 되죠? 사탕 6개가 되면 돼. 그치? 그러면 이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고 요때의 X, Y, Z는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0이어도 괜찮은. 그럼 딱 이게 중복조합의 상황이고 얘를 우리는 3H5로 계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7C2니까 21. 자,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이 21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을 나눠줄 때는 똑같이 A, B, C 잡고 이번에는 B라는 친구가 무조건 하나 이상 받아야 되는 거니까 B가 받는 개수를 Y 플러스 1개라고 놔주는 거예요. 그럼 Y가 0이어도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준 다음에 또 요것을 더한 게 5다. 똑같이 풀면 얘는 하나 줄었으니까 3H4가 되겠죠. 3H4는 얼마지 얘들아? 몇 가지? 15가지? 15가지. 자, 그래서 사탕과 초콜릿을 동시에 나눠주는 거니까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1 곱하기 15다. 가, 나 조건만 생각했을 때. 그치? 그럼 여기에서 C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잖아요. C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C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에서 Z가 얼마인 거예요? Z가 0인 거죠.
그지? 첫 번째 식에서 z가 0인 경우 그럼 z가 0이면 x 플러스 y가 5인 거잖아. 그지? x 플러스 y가 5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해? 2h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가 아니라 Z가 0일 때 따로 계산하면 2H5 이렇게 돼가지고 2H5는 몇이니? 6인가요? 6. 자, 밑에 경우도 똑같이 Z가 0일 때 이렇게 계산하면 이번에는 2H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지? 10이에요? 6, 5C, 5 아닌가? 5C4 아니야? 그죠? 5C4. 5C이잖아. 5 아니야? 5? 맞지? 네. 그래서 C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6 곱하기 5만큼 있을 거야. 그것만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얼마인가요? 315에서 30을 빼는 거니까 285가지가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결국 이런 단원에서 앞에 경우의 수, 확률 이런 단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계속 이제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요. 34쪽에서는 요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34쪽에 207번. 자, 207번. 요건 어떻게 할까? 준이 풀었니? 어떻게 풀었어, 준이야? 설명 좀 해줘. 9로 한번 묶었어. 네, 9로 한번 묶었어. 그 다음에 OC 0도 넣었어요? OC 0에 OC 1 곱하기 9, 9의 1제곱, OC 2 곱하기 9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OC 5 곱하기 9의 5제곱.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OC 0은 원래 없던 거잖아, 그죠? 그지? 이것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를 시켜놓은 거죠? 맞지? 요 1은 원래 없던 거라서 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추가를 시킨 거니까 뭐 끝에 빼기 1 정도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괄호 안에다가. 그죠? 자,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 문제는 이걸 써먹어야 돼. 1 플러스 x의 n제곱 요 전개시킨 식 있잖아, 그치? 되지? 이 전개가 뭐지? 그거는 여기 x에 1 넣었을 때 그런 거고. 그냥 얘를 전개했을 때 그 쭉 나오는 식 있잖아. x의 1제곱 nc 2 x제곱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에 ncn의 x의 n제곱 요식 있잖아, 그치? 요게 r 자리에 있는 거랑 지수랑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편하다. 그 식의 형태를 딱 생각하고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을 우리가 이것의 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9의 5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1 플러스 9의 5제곱이다. 그럼 결국 맨 앞에 9 빼놓고 이 괄호 안에는 10의 5제곱 빼기 1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10의 5제곱 빼기 1이 있었다. 아까 전에 여기 내 맘대로 1 더했으니까 1 빼준 거 있잖아, 그치? 요놈 해가지고 10의 5제곱 빼기 1. 10의 5제곱 빼기 1이 얼마예요? 그냥 9를 분배시키는 게 난가? 9하고 0 5개 있는 거에서 9 뺀 건가요? 얼마예요? 8 9 9 9 9 1인가? 8 9 9 9 9 1. 그러면 이 8 9 9 9 9 1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몇일까요? 45 1번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나왔던 요 녀석을 잘 써먹어줘야 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35쪽에서 마지막 문제 218번. 자, 이 문제는 아직 안 푼 사람들 한번 풀어봅시다. 218번. 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풀었었나 한번 기억해 보시고 35쪽에 218번 한번 해보세요. 4요. 맞았어? 어? 아닌데? 첫 자리만 맞았네. 자, 218번 한번 봅시다. 세 가지 맛의 사탕이 있는데 세 가지 맛 사탕을 각각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해가지고 15개 이하의 사탕을 사는 경우에요. 우리가 딱 15개를 산다 그러면 많이 해봤지만 15개 이하라고 하니까 이제 계산해야 될 게 많잖아. 그치? 자, 그럼 최소 몇 개는 사야 돼? 최소 3개는 사야 되죠? 최소 3개는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딸기 맛을 X개, 포도 맛을 Y개, 사과 맛을 Z개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1개, Y 플러스 1개, Z 플러스 1개로 잡을까요?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3이 되는 경우부터 해가지고 자, X 플러스 1 더하기 Y 플러스 1 더하기 Z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경우 땡땡땡 마지막에 얼마가 되는 경우까지 15가 되는 경우까지 이것들을 다 합치면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 요것들을 쪽에 다시 한번 쓰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 0이라는 거잖아. 첫 번째 거는. 그럼 요거는 무조건 몇 가지예요? 요거는 무조건 그냥 빵빵빵밖에 없는 거지. 빵빵빵 x, y, z가 이 빵빵빵을 굳이 표현을 하면 뭘까요? 세 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지?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 될 텐데 얘는 뭐고? 3h 1인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뭔가요? 12인 거니까 3h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걸 다 더할 건데 근데 얘는 조합으로 따지면 뭐예요? 2c 0인가요? 2c 0? 맞니? 얘는 뭐지? 3c 1인가요? 그치? 그럼 아마 그 다음 거는 4c 2일 것 같네. 그치?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뭐예요? 14c 12잖아. 그쵸? 이걸 발견하라고.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 그거 그 뭐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배운 하키스틱 패턴이죠. 그쵸? 하키스틱 패턴 하나씩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다 더하면 이거 얼마가 된다? 15c 12가 된다. 그쵸? 15c 12 15c 12는 15c 3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455가 나옵니다. 455. 그쵸? 그래서 요 놈도 알고 보니 하키스틱 패턴을 적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그죠? 자, 넘어가서 우리가 저번에 그 여사건 전까지 했나? 51페이지 가볼게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로 갑니다. 51페이지에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해가지고 배반 사건인 경우 제목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 과정대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317번. 자, 여기 이제 이 문제가 확률의 덧셈 정리 중에 배반 사건인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봅시다. 6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을 A, 남아있는 4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을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 그럼 어때야 되죠? 내가 6개의 공을 자, 2개는 뽑고 남은 건 4개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두 숫자의 곱도 짝수, 이 네 숫자의 곱도 짝수. 그러기 위해서는 요 두 숫자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뭐고? 짝수고 이 네 숫자 중에서도 최소 하나는 반드시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무슨 뜻이야?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 짝수가 몇 개 있죠? 2, 4, 6이 있잖아. 2, 4, 6 중에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짝수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고 네 개를 뽑았을 때도 짝수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요 두 개 중에서 짝수가, 자, 첫 번째 경우는 이 두 개 중에 짝수가 한 개, 홀수가 한 개, 홀수가 한 개 있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는 짝수가 두 개 있는 경우.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홀을 뽑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홀을 뽑으면 안 되고 짝 하나 홀 하나를 뽑거나 짝수만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는 그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집합이 없겠죠. 그렇죠? 1번에서 짝호를 뽑은 거랑 짝짝을 뽑은 거랑은 겹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교집합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배반 사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6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뽑을 확률을 계산해 버리면 되잖아. 그럼 남아 있는 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이 4개는, 그치? 그러면 짝 하나, 홀 하나 뽑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6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3C1, 3C1이죠. 얼마예요? 15분의 9, 5분의 3인가? 그죠? 5분의 3. 그 다음에 짝수만 2개 뽑는 거는 6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3C2가 되는 거죠. 그쵸? 얘는 몇 가지야? 5분의 1인가?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4. 이게 답인데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이렇게 풀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죠? 지금 요 풀이 방법보다 나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 혜빈이 같으면 어떻게 풀었을 거야 이거? 그쵸, 6건으로 푸는 게 훨씬 쉽죠. 그쵸? 그래서 딱 봤을 때 짝수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홀홀이 뽑히는 경우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내 6개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그 2개가 둘 다 홀수인 경우만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풀이가 쉽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1에서 자, 홀을 뽑는 경우를 제외시켜준다. 그럼 홀을 뽑는다는 건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이거 5분의 1이잖아요. 1에서 5분의 1 빼주면 5분의 4. 네, 이렇게 6건으로 푸는 것이 더 쉽겠다.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4부터 본격적으로 여사건이 나오는데 여사건 문제도 대놓고 문제에서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거 여사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도 있고,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상황상 좀 전에 이거 317번처럼 상황상 여사건으로 풀면 좀 더 쉬운 문제들이 있죠. 그쵸? 자, 지금 유형 14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요. 52쪽에서 요거 한 문제 해볼게요. 321번. 자,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가 흰 바둑돌일 확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적어도 한 개가 흰 바둑돌일 확률. 자, 그럼 우리 정선이는 어떻게 풀 건가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모두 검은 바둑돌일 확률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1에서 모두 검은 바둑돌일 확률을 빼주면 된다. 적어도 한 개가 흰 바둑돌이다의 반대는 흰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모두 검은 바둑돌, 모두 검은 돌. 자,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좀 써볼게. 형기야, 지금 전체 바둑돌이 몇 개죠? 그 중에 몇 개를 뽑았죠? 그러면 15 더하기 NC2가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 검은 것만 뽑는 거는 몇 가지라고 봐야 돼? 15C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을 이제 1에서 뺐더니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거야 지금?
38분의 17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은 뭐였다는 거예요? 38분의 21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38분의 21. 그리고 요 녀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분의 n을 먼저 쓸게. n 플러스 15 n 플러스 14 요거 분의 2 곱하기 1분의 15 곱하기 14 이거죠. 그쵸? 이게 지금 38분의 21이었던 거고, 그럼 어차피 뭐 1, 2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x자로 곱할까요? 이렇게 x자 형태로 곱해주면 그러면 식이 15 곱하기 14 곱하기 38은 21 곱하기 n 플러스 15 n 플러스 14가 되겠네. 이렇게 지웁시다. 21 지우고 여기 5 되고 여기 2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380이네요. 좌변이 380. 그쵸? 380이고 우변을 전개시켜주면 n제곱 플러스 29n 플러스 210인가? 맞나요? 그죠?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29n 마이너스 170인가요? 170 인수분해가 되나? 되는 게 있나? 5랑 34 그렇지 5랑 34 마이너스 플러스 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n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네. 그쵸? 이거는 그냥 이게 전개 안 시키고 그냥 푸는 게 편했겠다. 그죠? 그치? 얘랑 얘랑 지금 곱해가지고 380이 나오면 되는 건데 둘이 이제 1 차이 나는 숫자니까 그치? 19랑 20 19랑 20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빨랐겠다. 그죠? 그럼 n값은 5 나오죠. 네, 요런 게 이제 대놓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어가지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유형 15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반대로 풀어야 편한 문제들이죠. 자, 그 중에 326번 한번 볼게요.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6과 서로소일 확률은 서로소 혜지야, 서로소가 뭐야? 나눌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말도 맞죠. 서로소의 정확한 뜻은 뭐지, 예선아? 그것은 소수. 소수는 어떤 숫자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약수가. 그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가 서로소죠. 여러분 뭐 소수하고 서로수하고 헷갈리는 사람들 많은데 소수가 이제 자연수 중에 약수가 딱 2개인 자연수죠. 그지? 이게 소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 가장 큰 차이는 소수라는 말은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소수다. 너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서로소는 어때요? 너랑 너는 서로소구나. 너랑 너는 서로소가 아니구나.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6과 서로소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건데 이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6하고 서로소인 거를 찾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서로소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하겠어? 서로소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치?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의 배수들이거나 혹은 3의 배수들이면 전부 서로소가 아닐 거거든요. 그쵸? 거꾸로 말했나? 서로소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한 거죠. 그쵸? 그렇게 말했니 아까? 네, 서로소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2의 배수들 골라낼 거고 3의 배수들 골라낼 거고 당연히 이제 뭘 걸러줘야 돼 또? 그쵸? 6의 배수들은 걸러내줘야 되겠죠. 겹칠 테니까. 자, 2의 배수들이 몇 개 나오나요? 15개 나오고 3의 배수들은 10개 나오고 6의 배수들은 5개 나올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6과
서로 소가 아닌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그지?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이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20개가 있는 거죠. 20개. 20개. 그럼 나머지 10개가 이제 뭐야? 서로소인 애들이죠. 서로소. 그래서 30개 중에서 서로소인 게 10개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치? 4번.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C단계는 조금 이따 돌아오기로 하고요. 56쪽으로 가볼게요. 56쪽. 자, 56쪽에 조건부 뭐지? 아니 기뻐해야지 같이. 자, 조건부 확률. 확률은 확률인데 무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얘가 일어날 확률, 그치? 이렇게 뭔가 깔려 있는 것을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P, B 바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조건부 확률식의 일단 주인공은 B입니다.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깔려 있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라는 배경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P, B 바 A는 PA분의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확률분의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식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조건부 확률식은 요거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고요. 개념적으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B의 확률이긴 하지만 A가 일어났다는 배경을 깔고 있을 때의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조건부 확률식을 그대로 그냥 변형시켜 놓은 게 이제 요거죠. 그쵸? 그치? 좀 전에 조건부 확률식이 P, 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였잖아. 그치? 그 식에다가 그대로 양변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곱한 거지, 그치? 네, 그래가지고 곱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지금 요거고요. 여기서 A랑 B랑 자리 바꾸면 뭐 밑에 식 나오겠지. 똑같은 식이고 이것은 항상 우리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항상 적용시킬 수 있는 식이었죠. 근데 여러분은 원래 PA 교집합 B 하면 또 생각나는 식이 있죠. 이게 그냥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도 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 근데 이것은 어떤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야? A와 B가 뭐일 때? A, B가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죠. 뭐 뒷장이 다시 나오겠지만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고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곧 A랑 B가 독립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치? 형기야, 독립이 뭐지? 어떤 느낌이지 독립이면? 그쵸? A가 B에게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죠. A의 결과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또 B의 결과도 A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죠? 각각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항상 쓸 수 있는 식이죠. 그지? 그러면 요 식에서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조건을 추가시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처음 식은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여기서 A랑 B가 독립이야 라는 말을 추가시켰어. 그러면은 요 녀석을 우리가 뭘로 바꿔도 돼요? 요 녀석을 P, B로 바꿀 수 있지. 그지? A, B가 독립일 때는. 그치? 아씨, 지우개 기능이 안 돼 또. A, B가 독립일 때는 얘를 PB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확률식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질들이죠. 자, 그러면 네,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로 가서 61페이지에 379번을 볼게요.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아,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일단 조건부 확률 문제는 문제가 좀 길어. 그쵸? 문제 길어가지고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면 푸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 좋죠. 일단 B라는 사건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진호가 흰공을 뽑았다. 진호가 흰을 뽑는 사건을 B라고 정의를 하고요. A라는 사건은 지하의 흰공이 진호의 지하의 흰공이 아니라 지하의 검은공이죠. 지하의 검은공이 진호의 검은공보다 많은 사건.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정의를 한다면 결국 지금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A, B로 표현하면 뭐지, 기주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이 진호 거보다 많을 때 그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니까 이걸 지금 계산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조건부 확률식에 의해서 뭘 찾아줘야 되냐면 PA분의 PA 교집합 B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PA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하의 검은 공이 진호의 검은 공보다 많아야 돼. 그러면 지하의 검은 공, 진호의 검은 공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하가 먼저 2개를 뽑는데 지하가 먼저 검은 공을 2개를 뽑는다면 진호는 어떨 수 있죠? 검은 공이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자, 근데 지하가 만약에 검은 공을 하나만 뽑았어. 그럼 진호는 무조건 어때야 돼? 검은 공을 0개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하가 검은 공을 1개만 뽑았다는 건 지하가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공이 이제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2개가 남아있잖아. 그 상태에서 진호가 뽑는 건데 진호가 검은 공을 안 뽑을 수 있어? 무조건 하나는 뽑아야죠. 남은 흰 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하는 무조건 검은 공 2개를 뽑아야 되고, 그지? 그때 진호가 검은 공을 하나 뽑을 수도 있고 0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하가 검은 공을 2개 뽑을 확률. 이거 뭐지, 혜지야? 몇 개 중에 몇 개 뽑았죠? 아니, 확률로 갈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검은 공만 2개 뽑은 거잖아. 그치? 3C. 그 다음에 자, 남아있는 공이 그러면 흰 공 2개하고 검은 공 1개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진호가 뽑는데 진호가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를 뽑는다. 그럼 어떻게 돼? 3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를 뽑은 거죠. 그죠? 자, 또는이니까 더하기 해주고, 자, 진호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흰 공을 2개 뽑은 거지. 그치? 검은 공 안 뽑았으니까 흰 공을 2개. 그러면 EC인가요? 이렇게? 이 확률이 얼마예요? 계산하면 얼마지? 얘가 10분의 3. 모두 흰공일 확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먼저 계산하는 중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생각할 때, 요거를 생각할 때는 진호가 흰을 뽑는 거니까 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하면 이 PA가 얼마인 거야 지금? 얘가 10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인가요? 뭐야? 1이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거네요. 10분의 3.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게 이제 진호가 흰을 뽑으면서 지하의 검은 공이 진호의 검은 공보다 큰 거니까 얘는 이제 뭐만 되는 거예요? 요거만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써놨던 것 중에 요 놈과 요 놈이 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곱한 값이 여기 올라가면 되겠죠. 그거는 뭔데? 10분의 1이죠. 그쵸? 10분의 1. 그쵸? 답은 뭐다?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괄호 안에서 더해봤더니 1이 나왔던 이유가 어차피 지하가 검은 공 두 개를 뽑은 상황이라면 남은 공 중에 진호가 뭘 뽑든 항상 지하의 검은 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합쳐서 1이 됐던 거지,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순서에 따라 계산해보면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복잡한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뒤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 문제는 주로 표로 그려져 있는 상태. 그죠? 표로 그려져 있는 문제들인데, 표로 그려져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인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바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인원수 가지고 몇 명 중에 몇 명으로 계산하는 게 빠르다. 그런 유형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384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384번. 자, 얘도 문제가 기네. 자, 문제 상황을 우리 식으로 좀 써봅시다. 표로 좀 써봅시다. 여학생이 200명이고요. 남학생이 300명인데 이 중에 A 영화를 본 친구가 있고 B 영화를 본 친구가 있는데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은 봤대. 그리고 A 영화를 관람한 270명 중에 여자가 125명. 그러면 270명 중에 125명이 여자니까 남자는 몇 명이에요? 145명인가? 그죠? 네, A 영화를 본 남학생이 145명이네요. B 영화를 본 290명 중에 여학생이 110명. 그럼 여학생이 110명. 그럼 남학생은 뭐예요? 180명인가요? 290명 중에서 110명이 여학생이었으니까 그죠? 나머지 180명이 남학생 맞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어떤 인원수예요? 여학생 중에 A 영화랑 B 영화를 둘 다 보내는 몇 명일까? 이걸 찾을 수 있죠. 그죠? 지금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편의 영화는 봤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을 더했을 때 지금 200명보다 얼마가 더 많아? 35명이 더 많죠? 그 35명은 무조건 A 교집합 B라는 거 아닌가? 그쵸? A 교집합 B. A 영화와 B 영화를 모두 본 친구가 35명이네. 여학생 중에서는. 그럼 남학생 중에서는 어때요? 둘이 더하면은 325니까 그쵸? 25명의 남학생들이 두 영화를 모두 봤네요.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표만 완성되면 여기서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기는 아주 쉽다 그랬어. 자, 내가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랬죠. 그러면 그냥 요거를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의 분모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분모. 60명이야.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래요. 그럼 60명 중에 몇 명? 25명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인원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확률을 구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래서 60분의 25. 약분하면은 12분의 5. 2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었죠. 이게 혹시 그 인원수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전체를 뭐 1000명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수로 표현을 해버리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건 확률 문제들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확률의 곱셈 정리 이런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식을 잘 세우면서 풀면 되고 특별히 여기는 어려울 게 없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숙제는 63쪽까지인데 64쪽에서 두 문제만 먼저 풀게요. 64쪽에서 자, 397 이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397번.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카드가 3장이 있는데 한 장은 빨빨, 이게 뭐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합시다. 또 한 장은 검검,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빨검. 자, 이런 3장의 카드가 있어. 그런데 이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을 꺼내 가지고 바닥에 놨다라는 건 우리가 3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3가지 선택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뽑은 카드를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의 2가지 선택권도 있고, 그러니까 총 6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6가지 선택권 중에서 빨강이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강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예요? 이 2가지라고 봐야 돼? 3가지라고 봐야 돼? 이건 3가지라고 봐야죠. 그쵸? 맞죠? 6가지 중에서니까 6가지 중에 빨강이 3개, 검정이 3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내가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올려놨는데 빨강색이 나왔다. 여기까지의 확률이 6분의 3인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빨강이 어떤 빨강이냐? 빨빨에 있는 빨강이 아니라 빨검에 있는 빨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6개 중에서 빨검에 있는 빨강은 유일하게 몇 개야?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냥 6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고요. 이걸 뭐 요렇게 뭐 6분의 3분의 6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요 빨빨빨 검검검에 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해봐. 얘는 빨강 중에 1번, 얘는 빨강 중에 2번, 얘는 빨강 중에 3번, 그 다음에 얘는 검정 중에 1번, 검정 중에 2번, 검정 중에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 6가지가 다 각각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면 어쨌거나 빨강이 나왔는데 그 빨강이 3번 빨강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빨강 3장 중에 3번 빨강은 한 장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강색일 때 뒷면도 빨강색일 확률. 그렇게 바꾸면 빨강 3장 중에서 빨강 1번이어도 괜찮고 빨강 2번이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지?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398번은 정환이가 2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져요. 근데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개예요. 그럼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선 정환이부터 생각을 해보면 정환이가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환이가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와버리면 혜지야 넌 어떻게 돼? 그치? 기회가 없는 거지. 그치? 정환이가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러면은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정환이가 뒷면이 한 번 나왔다. 한 번 나왔으면 자, 우리 혜지한테는 기회가 2번 있는 거죠. 아니,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죠. 그죠? 기회가 한 번 있는데 그 한 번에 딱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혜지는 한 번 던져가지고 뒷면이 딱 나와줘야 되니까 혜지의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지, 그치? 해지가 뒷면이 나올 확률. 그쵸? 자, 정환이가 그리고 뒷면이 한 번 나온다. 이것도 확률로 따지면 얼마죠? 이것도 정환이는 지금 두 번을 던졌잖아. 두 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뒷면이 한 번 나온 거죠. 이거는 4분의 1이야? 얘들아, 동전 두 번 던지면 기본적으로 이 상황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것은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확률 얼마라 그래야 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한이가 뒷면이 한 번 나오고 해지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해지가 뒷면이 딱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입니다. 자, 밑에 줄은요. 정한이가 동전을 두 번 던졌는데 뒷면이 두 번 나온 거죠. 뒤뒤가 나온 거지. 뒤뒤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 그럼 이때 해지한테는 기회가 몇 번 생겼나? 아까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두 번 생겼죠. 기회가 두 번 생겼어. 그런데 해지는 그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 뒷면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아까의 상황과 마찬가지네. 해지가 동전을 두 번을 던졌는데 뒷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그치?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럼 요때의 확률은 뭐예요? 8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해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합친 것이 우리가 쓰려는 조건부 확률의 분모입니다. 그쵸? 분모. 두 경우 모두 해지가 그 뒷면이 한 번 나온 거니까. 맞지, 해지야?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였을 때가 어떤 거예요? 8분의 1짜리죠. 밑에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만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요런 조건부 확률이고요. 계산하면 답은 뭘까? 3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숙제는 63까지고 우리 지금 C단계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53쪽으로 가볼게. 53쪽. 자, 53쪽에 요 329번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도전해봐 얘들아. 329번 53쪽입니다. 이게 꽤 복잡한데 상황이 우선 제일 첫 번째 조건인 F1과 F2를 곱했을 때 9 이상이다. 사실 이제 곱해가지고 9 이상이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죠. 그쵸?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야 9 이상이 될 수 있죠? 3, 3이든가 아니면 3 하나 4 하나던가 아니면 4, 4던가. 그치? 그래서 일단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자. 첫 번째 경우는 F1과 F2가 요게 3, 3이거나 또는 4, 4인 경우, 그러니까 F1과 F2가 둘 다 3한테 쏘거나 둘 다 4한테 쏘는 경우, 요런 경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과 F2가 3, 4거나 또는 4, 3인 경우. 자,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찾는 함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1번 상황은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데, 일단 뭐 3, 3일 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1이 3한테 쐈고 2가 3한테 쐈어요. 그러면 치역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3과 4라는 원소가 3한테 또 쏘면 되나? 안 되죠. 무조건 1, 2, 4 아직 선택받지 않은 셋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라줘야 되지.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3, P,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1번의 경우는. 그치?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6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3, 3일 때가 6가지인 거고 4, 4일 때도 똑같이 6가지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3, 3일 때 6가지, 4, 4일 때 6가지일 거고. 자, 두 번째는 1, 2, 3, 4가 1, 2, 3, 4한테 쏘는데 자, 1이 3한테 쏘고 2가 4한테 쐈다.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 경우는 이 3, 4라는 애들이 서로 같은 애들한테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도 1한테 쏘고 4도 1한테 쏘고 그래도 치역이 3개 나오죠. 혹은 3은 1한테 쐈는데 4가 3이나 4 중에 하나한테 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걸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경우를 나눠가지고 자, 첫 번째 F3과 F4가 같을 때 자, 요거일 때는 둘 다 1한테 쏘든가 둘 다 2한테 쏘든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F3과 F4가 서로 다를 때인데 자, 이러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봐. 자, F3과 F4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애한테 쏘려면요 둘 중에 하나는 3, 4 중에 하나한테 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먼저 이 왼쪽에 있는 3, 4 중에 누가 얘네한테 쏠 거냐, 거기서 2가지를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3이냐 여기 있는 3이냐 여기 있는 4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3을 골랐어. 그럼 이제 3이 이 3이나 4 둘 중에 하나한테 쏴야 되지. 그럼 거기서 또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고르는 게 또 2가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4한테 쐈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4라는 원소는 누구한테만 쏠 수 있죠? 1 또는 2한테만 쏠 수 있죠. 그래서 4는 그럼 누구한테 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다시 2가지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몇 가지가 돼요?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합쳐서 생각하면 몇 가지인 거야? 10가지인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위로 보면 아까 1번의 경우도 3, 3이냐 4, 4냐 2가지였고 2번의 경우도 3, 4냐 4, 3이냐 2가지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6에다가도 2배를 해주고 요 10에다가도 2배를 해줘가지고 요렇게 더해진 게 총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그럼 요게 지금 32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4의 4제곱이죠. 4의 4제곱. 그래서 4의 4제곱 중에서 32가 되는 거니까 4의 4제곱 중에 32니까 약분시키면 뭐예요? 8분의 1인가? 그치? 2의 8제곱분의 2의 5제곱이니까 2의 3제곱분의 1, 8분의 1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P가 8분의 1이고 그럼 답은 얼마? 120P는 15가 되겠네. 15. 그쵸? 네, 요러한 문제였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날에 C단계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C단계를 자기가 한 번도 안 쳐다본 상태에서 풀이만 듣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했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못 풀어. 그치? 그러니까 토요일날까지 일단 C단계 숙제는 63까지고요 63까지고 요 이전에 있는 C단계 문제들 중에서 아직 자기가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좀 풀어보고 와. 토요일날 풀이 해줄게요. 알았지요? 어디까지 안 남냐고요? 그건 생각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오랜만이다잉.